안녕하세요. 펑션베이 기술사업부 김진수 책임입니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바로 DOE와 시뮬레이션 매니저에 대한 소개 및 사용법입니다. 어떤 실험 혹은 설계 인재를 주제로 해석을 할 때 유용한 해석 기술이니 들어두시면 추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DOE에 대한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DOE에 대한 사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매니저가 무엇인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세 번째 챕터에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시뮬레이션 매니저를 이용하여 기존의 DOE 방법 대비 얼마나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결론을 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DOE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DOE에 대한 정의입니다. DOE에 대한 일반적인 의미는 문제 해결을 위해 실험을 계획하는 방법입니다. 최소의 실험 횟수에서 최대의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계획하는 실험 계획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저희 분야에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설계적인 관점이 필요합니다. 이는 제품 개발의 초기 단계 또는 작업의 상위 단계에서 설계 인자의 값에 따라 실질적으로 제품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하도록 계획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럼 DOE의 목적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어떤 제품의 설계에 필요한 설계 변수값의 변화에 따라 제품의 성능에 어떤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는 데 있습니다. 설계 변수를 이렇게 바꾸니 제품의 성능은 이렇게 변한다. 설계 변수를 저렇게 바꾸니 제품의 성능은 저렇게 변한다. 이러한 부분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설계 변수의 변경에 따른 성능의 변화를 파악하여 설계 변수의 최적화 값을 찾기 위해 DOE를 하는 목적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DOE가 사용되는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설계가 들어가는 모든 분야에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로봇, 산업기계, 농업기계 등등 전부 사용 가능합니다. 그럼 리커다인의 DOE에는 어떤 장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UI를 통한 직관적인 DOE 수준의 설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간편한 설계 변수 생성과 성능 지표 설정이 있고, 세 번째로 다수의 설계 변수가 동시 적용된 해석이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DOE 창을 보면 최소값과 최대값을 설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설계 변수와 설계 변수의 개수 등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매니저를 통한 DOE 해석 케이스들의 동시 해석이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할 시뮬레이션 매니저를 통해 DOE 해석을 하면 해석 속도에 대해 굉장히 파워풀하게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DOE 메소드들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메소드는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편의성에서 효율적인 부분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각 항목들에 대한 것은 뒤쪽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그럼 DOE의 전체적인 작업 과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DV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해석 결과를 추출하는 익스프레션으로부터 퍼포먼스 인덱스인 PAI를 생성합니다. 이후 DOE 입력창에 변수의 수준에 대해 설정합니다. 그리고 DOE 테이블을 생성하면 해석 케이스가 만들어집니다. 이후 PI에 대한 내용을 확인한 후 해석 시간 및 스텝 사이즈와 같은 시뮬레이션 설정을 수행하고 DOE 해석을 수행합니다. DOE 수행이 끝나면 결과를 검토합니다. 만약 결과에서 변수의 범위를 수정하거나 변수의 종류를 변경해야 하면 다시 DOE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과에 대한 검토가 끝나면 종료하게 됩니다. 해석을 수행할 때 기본적인 DOE 해석은 리커다인 UI에서
하나의 케이스씩 시뮬레이션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발된 시뮬레이션 매니저를 이용한다면 여러 개의 시뮬레이션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전의 하나의 케이스를 순서대로 해석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인 DOE 해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매니저에 대한 부분은 뒤쪽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챕터에서 본격적으로 기본적인 DOE에 대한 사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DOE의 사용법을 간단한 예제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 페이지에서 보여드린 작업 과정 순서대로 모델링을 진행하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제 모델은 아래쪽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핀볼 모델입니다. 모델 상황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먼저 볼 1이 스프링에 의해 푸시됩니다. 그리고 볼 2와 컨택을 한 후 볼 2는 오른쪽 장애물을 지나 볼 3와 컨택하게 되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의 목적은 스프링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프링 특성 중 프리랭스와 스티프니스를 설계 변수로 설정합니다. 성능 지표로는 볼 2의 이동거리 및 볼 1과 볼 2의 컨택 포스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먼저 본 모델의 전체적인 거동을 해석 결과로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해석 결과는 보시는 바와 같이 볼 2가 볼 1과의 컨택을 통해 장애물을 넘고 볼 3에 컨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스프링의 프리랭스와 스티프니스의 변화에 따른 성능 지표를 확인하기 위한 DOE 모델링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설계 변수의 설정입니다. 설계 변수를 정의하기 위해 그 전에 PV, 즉 파라메트릭 밸류를 정의해야 합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PV 항목에 스프링의 스티프니스와 프리랭스를 정의합니다. 참고로 PV 위치는 서브 엔티티의 파라미터 그룹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각각 PV를 스프링의 물성 지창에 삽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GUI 창에서 스프링의 물성 지창을 오픈합니다. 그 후 앞서 정의한 PV 값들을 각각 맞는 위치에 입력합니다. 이제 설정한 PV를 바탕으로 DV를 설정하는 전체적인 수행 영상을 보겠습니다. 먼저 DV 버튼을 클릭하고 Create 버튼을 클릭합니다. DV 이름을 사용자가 지정하고 이 DV에 대응되는 PV 항목을 찾아 선택합니다. OK를 클릭하여 완료를 하고 다른 설계 변수에 대해서도 동일한 작업을 합니다. 참고로 설계 변수에 대한 설계 범위는 추후 DOE 창에서 정의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순히 자동 입력된 디폴트 값으로 OK를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단계로 성능 지표에 대한 정의입니다. 성능 지표 역시 성능 지표로 사용될 익스프레션을 먼저 생성해야 합니다. 참고로 익스프레션의 위치는 서브 엔티티 탭의 익스프레션 그룹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익스프레션 버튼을 클릭하면 익스프레션 리스트 창이 뜹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트 버튼을 누르면 익스프레션을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볼 2의 이동거리와 볼 1과 볼 2의 컨택 포스를 익스프레션으로 정의합니다. 간단히 각 익스프레션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dx라는 함수를 통해서 볼 2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고 컨택이라는 함수를 통해 원하는 방향에 대한 컨택 포스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익스프레션을 생성하였으니 성능 지표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PI로 활용될 수 있는 엔티티는 익스프레션 외에도 스코프, 프로세스넷도 존재합니다. 타입에 대한 선택은 아래쪽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타입을 선택한 후 Add를 클릭하면
선택한 타입에 대한 설정창이 각각 나옵니다. 먼저 익스프레션을 선택했을 때의 PI 창입니다. 생성되어 있는 익스프레션을 이용하여 PI를 설정하게 됩니다. EL 버튼을 클릭하면 익스프레션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코프를 선택했을 때 역시 미리 생성되어 있는 스코프를 이용하여 PI를 설정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세스 넷을 선택했을 때의 PI 창입니다. 프로세스 넷에 VSTA, 제너럴, 그리고 파이썬을 이용하여 미리 생성해 놓은 DLL 파일로 PI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익스프레션과 스코프의 경우 트리트먼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트리트먼트는 최대값, 최소값 등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본 예제에서는 최대값으로 설정할 예정입니다. 그럼 정의한 익스프레션을 바탕으로 PI를 정의하는 전체적인 수행 영상을 보겠습니다. 먼저 PI 버튼을 클릭하고 타입은 익스프레션으로 설정되어 있으니 Add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PI 이름을 지정하고 EL 버튼을 클릭해서 성능 지표로 사용될 익스프레션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트리트먼트를 설정을 하고 OK를 클릭합니다. 다른 성능 지표에 대해서도 동일한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PI에 대한 정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단계인 DOE 해석 수준에 대한 설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DOE 버튼을 클릭하면 DOE를 설정할 수 있는 DOE 창이 뜹니다. 참고로 DOE 버튼의 위치는 아날리시스 탭의 시뮬레이션 타입 그룹에 위치합니다. DOE 창에서 요소들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 DV 값을 정상적으로 생성해 놓았다면 생성해 놓은 DV들이 자동으로 리스트업 되어 보여집니다. 그리고 앞서 초기 값으로 설정된 로어, 커런트, 어퍼 값은 무시하고 DOE에서 사용될 LB, UB 및 넘버 포인트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옆에 있는 툴 버튼을 클릭하면 DV 값을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여기서 LB는 최소 수준값, UB는 최대 수준값을 말합니다. 그리고 넘버 포인트라고 하는 설계 변수 개수를 사용자가 정의합니다. 그 후 제너레이트 버튼을 클릭하면 원래는 비어있던 아래쪽의 테이블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그리고 OK 버튼을 클릭하면 보이는 바와 같이 LB, UB, 넘버 포인트의 값이 자동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DOE 방법 설정 및 실제로 해석 케이스를 정의하는 DOE 테이블 생성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DOE 메소드 정의입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바와 같이 DOE 메소드에 대해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고 리커다이는 총 6개의 메소드를 제공합니다. 각 메소드들에 대해 간략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풀 팩토리얼 디자인으로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할 때 사용하는 메소드입니다. 다음은 toLevel Full Factorial 디자인으로 실험의 한계치 값들만 이용하여 실험할 경우 사용하는 메소드입니다. 그리고 toLevel Flat Bellman 디자인은 실험 단계 초기에 주요한 요인이 무엇인지 식별할 때 사용하는 메소드입니다. Central Composite 디자인의 경우는 실험의 중간값까지 고려한 해석이 필요한 경우 사용합니다. 박스뱅켄 디자인은 모든 DV 요인들에 있어 최대 혹은 최소치의 값들을 가질 때와 실험 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사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틴 하이퍼큐브 샘플링은 랜덤 샘플링으로 바운더리 내에서 설정한 케이스만큼 정의하여 해석합니다.
본 세미나에서 메소드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모든 메소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매뉴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DOE 테이블 생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append는 기존의 테이블이 존재한다면 그 뒤로 항목을 추가하는 옵션입니다. new는 기존의 테이블이 존재하면 기존 테이블을 삭제하고 새로운 DOE 테이블을 작성하는 옵션입니다. 두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한 후 Create Table with DV를 클릭하면 DOE 테이블을 생성하게 됩니다. 두 개의 DV 항목에 각각 10개의 포인트들을 설정하기에 총 100개의 DOE 테이블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본 세미나에서는 DOE 메소드를 풀 팩토리얼 디자인으로 선택하고 DV 테이블을 생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단계로 앞서 정의했던 PI의 입력 내용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DOE 창에서 퍼포먼스 인덱스 탭을 보면 PI로 생성한 항목들의 타입, 아웃풋 대상, 트리트먼트 등을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단계로 DOE 시뮬레이션 설정 및 DOE 시뮬레이션을 시작하는 시뮬레이션 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은 해석 시간과 스텝 사이즈를 입력하는 시뮬레이션 설정 부분입니다. 다음은 DOE 해석 중 해석이 실패할 때 동작을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When simulation phase continue with next DOE trial 부분을 체크하면 아래쪽에 On failure set plus 2 부분이 활성되며 해석이 실패했을 때 입력될 숫자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해석 결과 파일에 대한 설정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버튼을 클릭하면 왼쪽에 있는 Number of Trials, 즉 해석 횟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설정한 DOE 테이블의 개수이고 그 숫자만큼의 해석이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뒤쪽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아래쪽은 시뮬레이션 매니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GUI를 이용하여 해석하는 것이 아닌 솔버만을 이용하는 해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DOE 해석창에 대한 설정부터 시뮬레이션을 시작하는 부분까지의 전체적인 수행 영상을 보겠습니다. 먼저 DOE 버튼을 클릭하여 DOE 창을 띄우고 DV의 툴 버튼을 클릭하여 DV의 최소값, 최대값, 넘버 포인트를 설정하고 제너레이트를 클릭합니다. OK를 누르고 다른 DV 값도 사용자가 설정한 DV 영역에 맞춰 마찬가지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DOE 메소드를 선택하고 Create Table 버튼을 클릭하면 DOE 테이블이 생성됩니다. 그 후 PI에 대한 설정을 확인하고 시뮬레이션 탭에서 End Time과 스텝을 설정합니다. 여기서 가운데에 Number of Trials는 0으로 되어 있지만 R 버튼을 클릭하면 앞서 생성된 DOE 테이블의 수만큼 업데이트 됩니다. 또한 클릭하지 않더라도 해석은 DOE 테이블의 숫자만큼 자동적으로 진행되기에 시뮬레이트 버튼을 클릭하여 해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해석 수행 후 해석이 완료되면 DOE 결과에 대해 검토해야 합니다. DOE 창에서 리절트 시트를 통해 모든 해석 결과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테이블의 가장 오른쪽을 보면 PI로 설정한 성능 지표들의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푸른색 바탕의 값은 최소값이고 붉은색 바탕은 최대값입니다. 그리고 익스포트 하기를 원하는 해석 넘버에 체크를 한 후 익스포트 기능을 통해 해당 결과에서 사용한 PV 값들이 적용된 해석 모델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커런트 모델은 현재의 모델에 해당 PV 값들을 자동으로 적용하는 기능입니다. Create New 모델은 해당 PV 값들을 적용한 새로운 모델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능입니다. 그럼
이제 그래프를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DVPI 그래프입니다. 이는 어떤 DV가 응답에 더 민감하거나 선형적인지 확인 가능한 그래프입니다. 두 번째로는 PI 그래프입니다. 이는 선택한 성능 지표에 대한 모든 DO의 해석에서의 결과값을 하나의 그래프에서 확인하는 기능입니다. 세 번째로는 PI 그래프인데 이는 성능 지표 간의 관계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시뮬레이션 매니저에 대한 소개 및 사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뮬레이션 매니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DOE에 필요한 여러 개의 해석을 동시에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라이센스 수량대로 해석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시뮬레이션 매니저를 이용하면 멀티코어를 이용하여 DOE의 전체 해석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매니저 창은 시뮬레이션 매니저 버튼을 통해 띄울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매니저 창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뮬레이션 매니저를 수행하기 전 필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매니저는 솔버만을 이용하는 해석이기 때문에 해석에 필요한 파일들을 미리 생성해 주어야 합니다. 그 파일은 RMD 파일과 RSS 파일입니다. 이는 DOE 창에서 자동으로 익스포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먼저 익스포트될 디렉토리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익스포트 파일즈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정한 디렉토리에 DOE 테이블의 해석 개수만큼 폴더들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각 해석에 필요한 RMD 파일과 RSS 파일을 각각 생성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시뮬레이션 매니저의 설정 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리커다인 솔버는 해석에 사용된 솔버 exe 파일에 대한 지정입니다. 자동으로 입력되니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으로는 베이스 디렉토리인데 앞서 DOE 창에서 설정한 베이스 디렉토리를 기본으로 설정하지만 사용자가 임의로 바꾸는 것이 가능합니다. Add Simulations는 추가적인 DOE 해석이 필요한 경우 DOE 테이블 개수만큼 추가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뮬레이션 케이스들에 대해 설정 및 상태에 대한 것을 표시한 시뮬레이션즈 창입니다. 이 부분은 바로 뒷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The Number of Concurrent Runs는 동시에 수행할 해석의 개수를 설정하는 값입니다.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솔버의 라이센스 개수가 최대 동시 해석 가능한 수입니다. 그리고 Start Simulations 버튼을 클릭하면 동시 해석이 진행됩니다. 그럼 시뮬레이션 창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Use 부분을 체크하여 해석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Use 부분의 체크를 풀면 동시 해석 시 스킵됩니다. 그리고 액션 부분은 단독으로 모델을 실행하거나 멈추는 버튼입니다. Priority 부분은 해석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Low부터 High까지 설정할 수 있고 전부 노멀인 경우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Progress 부분은 시뮬레이션의 진행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는 해당 해석의 진행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스테이터스 부분은 해석의 상태를 표시해주는 부분으로 다양한 상태를 표시해줍니다. 표시할 수 있는 스테이터스는 아래쪽에 나열하였습니다. 보통 자주 볼 수 있는 상태는 Waiting, Failed, Succeed입니다. 자, 이렇게 시뮬레이션 매니저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시뮬레이션 매니저를 통한 DOE 수행 전 단계부터 DOE 실행까지의 전체적인 수행 영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DOE 버튼을 클릭하고 시뮬레이션 탭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베이스 디렉토리를 설정하고 익스포트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폴더들이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해석 폴더에 대해 익스포트가 완료되면 시뮬레이션 매니저 버튼을 클릭하여 창을 띄웁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해석 설정 등을 확인하고 난 후 동시 해석수를 설정합니다. 스타트 시뮬레이션즈 버튼을 클릭하면 동시 해석이 수행되고 스테이터스 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5개의 해석이 동시에 해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뮬레이션 매니저를 이용하면 일반적인 DOE보다 빠르게 여러 케이스를 동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증으로 일반적인 DOE와 비교해서 시뮬레이션 매니저를 통한 동시 해석 기능이 어느 정도의 속도 개선 효과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DOE의 속도 향상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속도 향상 비교는 일반적인 DOE 수행과 시뮬레이션 매니저를 통한 DOE 수행의 결과 및 해석 시간을 비교합니다. 해석 시간을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속도 개선 효과가 있는지 도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PC마다 가지고 있는 코어의 개수가 다른 부분을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4코어의 PC, 16코어의 PC, 이렇게 두 종류의 PC에서 성능 검토를 하였습니다. 테스트 케이스는 앞서 보셨던 핀볼 모델을 이용해서 DOE 테이블이 100개인 모델을 통해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강체만 존재하는 모델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일반적인 DOE는 한 개씩 순차적으로 해석이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뮬레이션 매니저를 통한 DOE 수행은 4코어를 가진 PC 1에서는 1개부터 10개까지 동시 해석수를 늘려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아까 보셨던 The Number of Concurrent Runs의 숫자를 변경해가며 해석하는 것입니다. 16코어를 가진 PC2는 보는 바와 같이 1개부터 32개까지 동시 해석을 차례로 진행하여 속도 개선에 대한 성능 검토를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연체에 대해서도 성능 검토를 진행합니다. 시간 관계상 강체처럼 모든 PC에서 모든 케이스에 대해 진행은 어려웠기 때문에 PC2에서 일반적인 DOE 수행과 시뮬레이션 매니저를 통한 5개의 동시 해석을 수행한 결과 및 해석 시간을 비교하였습니다. 먼저 PC1에서의 해석 결과입니다. 각 해석에 대한 해석 속도 결과를 테이블에 정리한 것입니다. 테이블을 보시면 가장 첫 번째 열은 항목입니다. 모든 해석이 종료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고, 세 번째 행은 일반적인 DOE가 걸린 시간을 1이라고 했을 때 시뮬레이션 매니저를 통한 각 동시 해석이 걸린 시간이 얼마나 빨라졌는지 배수로서 작성한 항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열이 일반적인 DOE 수행을 한 결과입니다. 일반적인 DOE의 총 해석 시간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열부터 시뮬레이션 매니저를 통한 동시 해석 결과입니다. 테이블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1개의 동시 해석, 2개의 동시 해석, 3개의 동시 해석, 4개의 동시 해석 모두 점점 빨라집니다. 하지만 5개의 동시 해석 이상부터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총 해석 시간에 대한 그래프를 보면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빨간색 눈금선을 기준으로 5개의 동시 해석 이후부터는 해석 속도가 수렴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즉, PC의 코어 수와 동일하게 4개의 동시 해석을 돌리는 것이 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DOE 해석 결과와 시뮬레이션 매니저에서 1개의 동시 해석, 3개의 동시 해석, 5개의 동시 해석의 해석 결과를 추출해서 비교해 봤을 때 동일하다는 결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6코어의 PC2에서의 결과 테이블입니다. 테이블을 보시면 최대 약 7배까지 빨라진 케이스가 존재합니다. 확실히 속도 개선에 있어 굉장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코어의 PC 역시 그래프를 통해 보면 약 17개의 동시 해석 이후부터
해석 속도가 수렴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PC의 코어 수와 동일하게 16개의 동시 해석을 돌리는 것이 적당합니다. 다음은 유연체를 적용한 모델에 대한 해석 결과입니다. 유연체는 볼2 부분을 유연체로 변경하여 해석하였으며 노드 및 엘리멘트의 개수는 오른쪽에서 보는 바와 같습니다. 해석 속도를 비교해보면 일반 DOE 해석에 비해 1.7배로 시뮬레이션 매니저를 이용한 동시 해석이 속도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시간 관계상 진행하지 못한 속도 개선에 대한 성능 검토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추후 정보가 쌓이고 요청이 있으면 추가적인 성능 검토 결과도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유연체의 해석 결과를 비교해보면 볼2의 이동거리와 볼1과 볼2의 컨택 폴스 모두 동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시뮬레이션 매니저에서는 보유한 코어의 개수만큼 동시 해석수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컴퓨터의 코어가 몇 개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업관리자를 실행한 후 성능 탭에 있는 코어의 개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DOE에 대한 소개와 사용법, 시뮬레이션 매니저에 대한 소개와 사용법, 그리고 시뮬레이션 매니저를 사용했을 때의 성능에 대해 검토해 보았습니다. 일반적인 DOE의 경우 GUI를 이용하기 때문에 매우 편리하고 직관적으로 DOE 테이블을 생성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과 역시 손쉽게 검토할 수 있고 반복적인 해석 역시 가능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시뮬레이션 매니저라는 DOE 동시 해석 기능을 도입하여 매우 효율적으로 속도 향상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속도 개선에 대해 4코어의 PC에서는 최대 약 3배, 16코어의 PC에서는 최대 약 7배, 그리고 유연체의 경우 1.7배의 속도 개선 효과를 확인하였습니다. GUI를 통해 DOE를 세팅하고 시뮬레이션 매니저를 통해 DOE 동시 해석을 수행한다면 아주 강력하고 매우 빠른 DOE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다 잘 활용하시어 하시는 업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몇 가지 정보에 대해 전달드릴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만 전달드리고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뮬레이션 매니저를 이용한 DOE 해석에 대해 추가적으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네트워크를 통한 동시 해석입니다. 현재 버전에서는 한 개의 PC에서 동시 해석을 진행했었습니다. 다음 버전부터는 본인의 PC를 해석의 매니저로 두고 네트워크로 연결된 다른 PC들의 능력을 이용하여 동시 해석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개념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먼저 매니저 PC에서 전체적인 해석에 대해 관리를 합니다. 각 PC들에서 진행된 해석이 잘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로 연결된 다른 서브 PC들이 존재합니다. 관리 PC에서 해석 케이스들을 각 PC에 할당하여 해석을 진행하고 해석이 완료된 해석 결과에 대해서는 매니저 PC에 자동으로 모아주는 기능입니다. 여러 대의 서브 PC들을 이용하여 해석을 수행하면 한 PC에서 수행하는 것보다 더 강력해진 해석 능력을 가지게 될 것으로 판단되고 차기 버전을 통해 출시되면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매니저를 통한 동시 해석은 전용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시뮬레이션 매니저를 DOE 해석에 사용하고자 하는 분이 계시면 저희 영업팀에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펑션베이 기술팀의 김진수 책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